목사 순교 70주년 행사가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임원회 첫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달 29일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 간의 교류와 원조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임원들이 지난달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시무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아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개최됐는데요. 김태영 총회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헌화와 함께 고개 숙여 묵념하는 사람들. 지난달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임직원들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진행한 시무예식 현장입니다. 시무예식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70주년을 맞아 손 목사의 목회지였던 애양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시무예식 설교를 통해 손양원 목사의 삶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다면서 그 삶을 흉내라도 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가 부패해가는 현 시대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총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손양원 정신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섬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살았던 삶을 감동받는 거리로 끝내지 말고 흉내라도 내고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바다의 소금이 2, 3%만 있어도 온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의 생태계가, 교회 생태계가 점점 부패하고 쓰러져가는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2, 3%의 소금이 되어서 교단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104회기 총회 임직원 50여 명은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탑과 묘소,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번 회기를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여수시장이 방문해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손양원 목사 순교지는 기독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수에게도 중요한 성지라면서 시 차원으로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 성지가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성지이고 또 우리 여수로 봐도 이걸 잘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잘 이렇게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임원들은 이날 행사 후 첫 임원회의를 가지고 이번 회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달 29일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총회 임원들과 교단 주요 인사들,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에선 지용수 증경총회장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손다릭 증경총회장과 최영남 증경총회장, 전 서울장신대 이사장 고시영 목사 등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이날 예배에서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걸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차세대와 다민족을 위한 새 성전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5년간 기도와 준비 기간을 거친 퀸즈 장로교회는 지난 9월 21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담임 목사는 이날 일어나 건축하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새 성전이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힘이 되는 그러한 교회당을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 성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플러싱과 이 동부와 온 땅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복음을 나누며 소망을 나누는 세상의 빛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일어나 이 하늘의 문을, 일어나 이 세상의 빛을
건축합시다. 착공식에는 김성국 목사를 비롯해 교회 각 부서 대표와 내외빈 인사,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4세대와 타민족 교인, 목회자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 여파 속에서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연료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쿠바의 김성기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현재 쿠바의 에너지 위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기 선교사입니다. 쿠바는 올해 초부터 연료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어려움이 더 심해졌고요. 국영상점 등 이미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냉방을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길게 줄을 서야 하기도 하고 생필품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혹은 시간대별로 단전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 쿠바는 미국 탓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이 가속화된 것은 맞고요. 특히 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몇 가지 조치들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쿠바 혁명 이후 쿠바 정부가 국유화한 재산에 대한 환수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헬름스 버튼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1996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고요. 국제사회 반대 여론으로 97년에 효력이 중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환수 소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미국 정부가 조처한 것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가 쿠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 회사들과 정유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지난 1월에 공표하고 그리고 또 이번 9월에 추가로 더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군 병력이 베네수엘라에 투입되었다는 것과 또 쿠바가 지불하는 석유 대금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돕는 행위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쿠바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6월에는 쿠바로 교육 및 문화 탐방 목적의 단체 여행과 크루즈 여행도 전면적으로 금하는 조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재들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트로 사망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있었기 때문에 쿠바가 좀 더 개방된 사회가 돼서 경제도 나아질 거라고 예상도 됐는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카스트로 의장 서거 이후 특히 오바마 정부 말기에 쿠바와 재수교를 하는 등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바 정부는 위에 언급한 체제들이 국제법을 무시한 도발과 내정 간섭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에 투자를 한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 그리고 또 그 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의 대쿠바 경제 공세를 규탄하고 철회하라는 의제가 벌써 27년째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는 교회들 간의 교류와 쿠바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현재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바 국민들은 쿠바와 미국 양국이 조속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과 그리고 또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양국 관계에 비단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복잡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돼서 쿠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쿠바의 김성기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쿠바와 미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전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현실화되면서 종교에 대한 통제도 완화됐었고 두 나라 간의 교회 교류도 기대됐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모두 과거로만 회상해야 할까요? 쿠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ousands of Cubans worshipped recently in a two-night open-air rally in Santiago, Cuba's second-largest city. Total attendance for this location and another in Havana, 25,000.
Even more remarkable, the Cuban government allowed it. In recent month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ts arrests of political dissidents, so organizer Steve Cordone considers these events a miracle. You have to do everything literally by faith, because you are not sure if they are going to approve or not the visas, the permissions for the places, and anything can happen. What did happen, an outpouring of the Spirit as people worshiped, listened to the teaching, and came to faith in Christ. More than 1,400 came forward. When we see so many people giving their lives to Jesus, that's the first and main fruit. Worship 24/7, which sponsored the event, also distributed 30,000 Bibles, so important in a country where they are not easily found. Cordone says believers are planning to launch a small Christian magazine and Christian music festival. He's encouraged to see a younger generation with new ideas for what can be done in a country where the church has suffered so much for decades. Because I see that they are starting dreaming, that there's new hope, that they are getting tools, they are being empowered. Veteran missionaries say Cuban believers are also cautiously optimistic about working with American churches thanks to the easing of U.S. travel restrictions. They would really love to have church-to-church partnerships where people could come down and help them start agricultural projects and other micro businesses that would allow them not only to meet their own expenses, but also to do the community outreach that they're dreaming of doing. Stewart and other missionaries caution that Americans should approach Cuban churches with great respect. In many ways, it's the Cuban church that could teach the American church. As a global expert on church planting and evangelism in the midst of extreme hardship. Heather Sells, CBN News. 네, 지난주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긴 게 1,188건이었습니다. 네, 수치만으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앵커멘트를 통해서 3년간의 가정폭력 위반 건수를 짚어드렸는데 이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거라고요? 예, 경찰청 그 자료에 가면 2016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그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그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19,674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명령을 위반한 건수는 6%에 해당되는 1,188건입니다. 네,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정폭력범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처분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 이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폭력의 종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과도하면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속 폭행 또 심지어는 뭐 존속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가정 폭력이요. 그거 외에 이제 부부 간에 또 폭력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형제 자매 간의 싸움도 이게 이제 가정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나 자기 직계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윤리에 의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냐. 그래서 고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네. 이 자녀들이 자식이 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정폭력에 한해서는. 그렇고 또 배우자의 또 폭력에 의하면 부당되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도 이제 고소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확대되고 그래서 가정폭력을 이제 부부간에도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네. 폭력을 해도 별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맞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커져갖고 나중에는 결국 극단적인 뭐 살인까지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지금 심각해진 사회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위법행위로 인식해서 이거는 처벌해야 하고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법은 이제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가정 구성원이 뭐냐 하면 꼭 결혼한 법률혼 사이의 가정만이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사실혼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의 대상이고 네. 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와서 폭력해도 가정폭력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폭력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기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면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폭력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폭력범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가정폭력과 부부싸움과는 어떻게 다르냐.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가정폭력이냐. 네. 근데 이 둘 가지 다른 점은 가정폭력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건 아니죠. 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 상당히 두렵고 참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예.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일을 국가기관에 이렇게 맡겨서 해결하게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네. 일이고 꺼리게 되죠. 네. 또 하나는 해결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하고 이혼하면 몰라도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또 어떤 보복 감정에 의해서 더 힘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견디고 산다. 한 70%는 설문조사에 하면 한 70%는 그냥 견디고 산다. 예. 그리고 또 한 45%는 폭력당해도 일단 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정폭력이 정말 아주 크게 문제가 된 사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많이 되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위험하겠는데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네. 주변인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 가정폭력이 이제 결국 신고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부부싸움은 칼도 물베기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조장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초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 뭐 어른한테 얘기하거나 부모, 장인, 장모, 본인 친정에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그 만약 남편의 폭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막아주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 남편의 폭력성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막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는 초기에 하는 것이 좋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주변인 분들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그 비율이 더 많은지 아니면 본인 신고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졌는지. 네, 본인 신고 비율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혼율도 적었고 그러면서 어차피 부부 생활에 부부싸움은 칼도 물베기니까 참고 산다 하지만 요즘은 결국은 남편한테 맞고 사는 아내들이 흔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난 새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여성들의 의식이 그 인권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신고되고 바로 이혼 소송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내는 뭐 내 말에 복종하고 그대로 네.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또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 가정폭력 관련된 법이 따로 지정돼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법이 이제 특례법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건전한 가정을 가꾸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폭력을 당하면 이제 서로 분리시켜 놔야 되니까 네. 집안에서 퇴거시킬 수도 있고 네. 또 퇴거한 후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 외에 그냥 수강 명령, 보호 명령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례법에 의하면
처벌도 하게 하지만 네. 또 이런 보호 처분, 임시 보호 처분에 의해서 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조치들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에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위반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령 접근 금지 명령,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네.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접근을 한다든지 또 접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네. 근데 통화를 한다든지 접근을 한다든지 하면 그 위반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명령이나 뭐 상담, 보호명령 중에 상담,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소 네. 약한 보호처분. 이 보호처분에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효성 문제는 이렇게 형사처벌이 있는데도 왜 실효성이 문제되냐 하면 결국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받게 될 것 같으면 피해자가 내 남편이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 합의를 해주는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예.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보호처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그만큼 커지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처벌받고 나와서 다시 가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제 해외의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은 그냥 뭐 보호처분 전에 의무적으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아예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좀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서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영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서로 좀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는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그냥 놔둘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처럼 가정폭력범이라면 반드시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현재 시대 상황을 봐서 네. 또 여성의 그 뭐랄까 주장이랄까. 또 그런 여성의 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네네. 이 상황에 의하면 결국은 가정폭력범은 엄단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최근 뉴스에서 정말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시라. 이런 성구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데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폭력으로부터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최선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가정이 건강할 때 바로 비로소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떠오르고 또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마련한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가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이신 인하대학교 이경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창조신앙교육축제는 2016년에 첫 번째로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올해가 두 번째로 열린 창조신앙축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창조과학 전문 기관인 AIG와 한국창조과학회가 공동으로 이 축제를 진행을 했고 네. 저희가 3일간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토요일에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해서 지금 교회가 차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네.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패밀리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29일 주일에는 그 AIG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지역 교회에 가서 또 컨퍼런스를 진행했고요. 네. 그다음에 30일은 저희가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컨퍼런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예. 저희가 3일간의 컨퍼런스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AIG 강사분들이 우리 한국 교계의 신학교와 또 네.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저희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저희 컨퍼런스 전에 3일간 특별 강좌를 진행했고 예. 또 멀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또 강좌를 진행해서 네. 정말 일주일간의 그 축제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기간도 꽤 길었고요. 장소도 여러 곳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축제는 말 그대로 위기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한 창조신앙을 세우기 위한 축제 기간으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일간의 컨퍼런스 이외에 이전에 사전 행사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에서 그 AIG 전문 강사님들이 성경적 창조론 해외 석학 특별 강좌라는 이름으로 3일간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목요일 날은 멀리 포항으로 이동해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특별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토요일 날 진행한 컨퍼런스는 서남 목자교회에서 또 다시 성남으로 올라와서 네. 저희가 패밀리 컨퍼런스로 진행했고 그다음 29일 수도권 여러 군데에서 교회에서 또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매년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신앙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남서울교회에서 또 좀 확장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 리더까지 확장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국을 이동하고 진행하는 창조신앙 한 주간, 축제의 한 주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복음을 이렇게 뿌리고 오셨는데 네. 이번에 미국 창조과학단체인 AIG와 함께 공동 개최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AIG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AIG는 영어로 Answer in Genesis라고 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답을 얻는다 이런 단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관입니다. 특별히 창조와 진화, 그다음에 과학, 지구의 나이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미국의 선교 단체입니다. 네. 이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IG는 미국 그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아크 인카운터라고 해서 예. 노아 방주 박물관을 아주 크게 몇 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스케일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창조신앙 전파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 그 창조신앙 축제에 AIG에서 이제 두 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셨는데 테리 모테슨 박사님과 앤드루 스넬링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테리 모테슨 박사님은 영국 커번트리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다음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MDB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성경적 창조론의 기독교 변증가이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앤드류 스넬링 박사님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인 아주 지질학 쪽의 전문 권위자 두 분이 오셔서 이번에 지질학 관점에서 지층과 화석,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대격변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미국 사회의 문제점, 현 네. 상황에서 진화론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두 분이 아주 역설을 하셨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론과 질환론 이 부분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학교 교육과의 충돌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미국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교회를 떠난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언제부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기 시작했느냐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85% 정도가 중고등학교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죠? 네. 그렇게 질문하니까 한 45% 정도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그다음에 오랜 연대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남아 있는 차세대들에게 자 그러면 니네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니까 한 40%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2% 정도가 진화론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네. 이게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우리 차세대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학교의 진화론 교육을 우리가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완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일 따름이고 창조론도 또 다른 관점에서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분, 그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부모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창조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 창조신앙 축제에서 그런 부모들,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어린이뿐만 아니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 그다음에 목회자 이런 네. 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진화론 얘기하신 김에 최근에 좀 갈등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유신 진화론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이게 힘든 부분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이론이 뭐냐 그러면 타협 이론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해석과 주장을 모두 다 수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타협하고 상생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의 창조와 인간의 죄 문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문제 등 성경의 진리를 결국 부정하게 돼 있고 받아들일 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설문에도 했듯이 성경은 오류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이미 선진국을 보면 압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많은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아마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에서 차세대의 모임이 없거나 아주 줄어드는 그런 현상,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또 여기에 타협하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 진화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에 마땅히 또 창조 신앙의 회복의 중요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 뭐 목숨 걸고 다니고 있는 게 창조 신앙 회복입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창조 과학 교육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창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창조 신앙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조론은 단순한 이론으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론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제가 그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각자 다르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창조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네. 상품과 작품. 상품은 뭐가 중요할까요? 상품은 스펙이 중요하죠. 예. 네. 그죠? 좋은 스펙의 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확 모였다가 그 상품보다 더 좋은 스펙의 상품이 나오면 또다시, 과감하게 예. 버려지고 그 상품으로 옮겨 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상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은 뭐가 중요할까요? 작품은 그 자체가 만든 예.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창조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진화론은 우리를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펙,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태돼 버리고 그죠? 그런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귀한 존재이고 여기 계신 두 분도 정말 중요한 존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창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 회복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런 창조 신앙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대되고 맨날 저 친구하고 경쟁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런 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조 신앙 회복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창조 과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AIG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으로 AIG는 전문인 사역자가 엄청 많은 정말 탁월한 기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좋은 많은 자료나 미디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한국판으로 번역을 해서 또 우리 한국 많은 신앙인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창조과학은 어렵다. 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 미디어 자료나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재미있네.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미있는 창조과학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이 창조과학을 선포하는 정말 엘리트의 전문인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다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유능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그 학비를 지원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지질학과 천문학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배우고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창조과학 사역에 더 전문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학술 대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과 다음에 일본과 대만과 이런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 사역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북앤컬처 클럽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클럽의 회원이 되시면 창조과학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신간 도서가 나오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또 이런 북앤컬처 클럽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창조신앙 회복 운동에 저희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바른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바른 삶이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들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 임원 첫 공식 일정이 여수 예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태형 총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달 29일 부산 백양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 간의 교류와 원조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 처분 중 위반 건수가 1,1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교회 종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 입은 교회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 태풍은 그 세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종탑이나 교회 시설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백워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